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렵기는 하지만 당장 나의 일로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밀려나는 일자리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으로 자동차 공장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내 일자리가 정말 사라지는 건지 생존 대책은 뭔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인공지능 같은 산업 변화에 따른 일자리 쇼크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희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휘발유차가 전기차로 대체되고 또 인공지능이 확산하면서 뭔가 일자리를 지금 대체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과 구글 같은 곳에서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영민 교수님 우선 네. 지금 크게 뉴스로 나온 폭스바겐 그리고 구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왜 이렇게 일자리를 줄이게 되는 겁니까? 폭스바겐이 사실 이제 2029년까지는 예.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요. 안 상황이 이제 하겠다고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14조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겠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한 10여만 명 정도.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인원이 한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으니까 굉장히 큰 결정인데 다만 이제 정리해고를 해서 어느 날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뭐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순서에 따라서 인력을 줄여가는 그런 방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동차 회사, 대표적인 유럽의 자동차 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보통 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구조조정도 하기도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인력 조정을 할 텐데 이번 폭스바겐 경우에는 그런 어떤 경기 순환 사이클상의 인력 구조조정과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원인이나 이런 걸?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 사이클이 따라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산업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산업 사이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라는 이 패러다임에 산업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져서 이제 좀 이제 아무래도 구조조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기본적인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산업 사이클이랑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로 바뀌면 필요한 인력이 훨씬 이 내연기관차, 우리 말하는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수요가 훨씬 줄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반드시 일단은 줄어든다는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급부로 또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이제 구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산업 부분을 더 키워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반드시 줄어든다보다는 뭐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폭스바겐은 인력을 지금 줄일 계획을 세웠다. 전기차 전환에 따라서 뭔가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럼 뭐 폭스바겐만 이러진 않을까 합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좀 비슷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주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 뭐 포드도 그렇고 또 스텔란티스, GM 이런 모든 회사들이 인력을 줄여가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도요다도 사실은 최근에 그 부품 자회사를 완전 매각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미국의 이제 그 배터리
도요타 미국 그 배터리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안에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어가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 있어서 뒤떨어지면 이제 도태된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 조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GM도 미시간 공장 등에서 인력을 줄인다는데 GM도 전기차 전환을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는 중에서는 굉장히 좀 빨리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이 저렇게 덜 필요하게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 부품 수가 한 2만여 개에서 내연기관 휘발유로 가는 이제 엔진을 사용했을 때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이제 줄어든다고 하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완성차를 조립해 가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을 받아서. 그러니까 부품 수가 줄어드니까 생산 현장의 인력이 덜 필요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생산 방식도 더 자동화되고 로봇도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필요성,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는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생산 현장의 인력은 뭐 거의 절반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네. 저는 부품 수가 이제 절반 정도로 줄게 된다면 부품 회사들, 자동차 업체의 경우에는 또 협력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충격이 좀 앞으로 예상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들 이제 역시나 이제 또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역시나 이제 기술이나 이제 사업에 리포커싱이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전자 회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예. 뭐 이제 자동차 부품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예, 예. 그래서 오토모티브 시스템즈라고 자동차 부품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를 이제 사모펀드에 매각을 시켰어요. 아, 예. 부품사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업이 바뀌다 보니까 산업의 이제 구조적인 부분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이제 리포커싱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도 기존 이제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네요. 뭐 자동차 이 완성체 부품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당한 인력 조정이 일어나면 거기 종사하고 있는 분들 자신의 일자리가 안전한지 좀 걱정이 많을 텐데 우리로 한번 와보면 우리 현대자동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스바겐, GM 등 좀 과감한 인력 재배치라든지 감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필요할 텐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 형편이라든지 상황상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특히 이제 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 방식을 인력을 가지고 예. 대규모 정리해고라든가 이런 게 문화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이지만 예.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정리해고나 이런 구조조정이나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고 예. 또 법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의 시급성에 대비한다는 거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안 되겠죠. 되나요?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이제 사용자 측에서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벌써 나이도 이제 그 회사가 생긴 지도 오래되고 지금 50대, 60대 그 베이비 부모 세대 인력들이 생산 현장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5년 정도 매년 한 2,000명 정도가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 퇴직. 예. 그래서 1,000명, 2,000명씩 퇴직하고 앞으로 한 5년 정도도 한 2,000명씩 퇴직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력이 생산 현장에서는 10,000명 이상 줄어들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 인력은 전혀 뽑질 않았습니다. 생산 현장 인력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내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자연 감소를 가지고 인력을 줄여가겠다. 이게 현대자동차의 생산 직군에 대한 기본 인력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좀 불편해하니까 최근에 10년 만에 생산 현장직을 700명을 뽑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얘기지만은 그때 경쟁률이
한 100대 1 이상 됐던 걸로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지원을 했는데 현대차 생산직의 대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률이 굉장히 네. 높았군요. 킹산직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생산 현장 쪽의 인력을 전기차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예. 인력이 한 절반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력 생산 현장 쪽의 인력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줄여나가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미국 같은 기업들처럼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좀 쉽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시기라면 네. 참 새로 일자리를 찾는 이 젊은이들한테는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이네요. 그러면. 예, 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상대적으로 노조의 저항부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자연 감소나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아까 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생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감소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또 역시나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일반 내연 기관에서 생산직에서 필요한 걸 100으로 놓는다면은 전기차 생산에 한 38% 정도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산직이. 생산직에서. 예, 그게 이제 그런 발표들에 따른다면 당연히 생산직의 전체적인 채용 인원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적인 급부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요새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배터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타이어 부분도 기존에 우리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랑 좀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또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이제 또 채용이 계속 이제 신규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 뭐 이제 또 대학을 이제 또 졸업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좀 포지션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산 현장에서 일자리가 줄는 데도 있지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아까 소프트웨어, 배터리, 뭐 타이어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이 맞습니다. 나오고 그러면 네. 종합적으로 어떤 곳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떤 곳이 줄 건지를 잘 보고 네.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인공지능 AI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특히 지금 구글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AI가 일을 대신 하게 되니까 기존에 하던 분들 지금 뭐 대규모 구조조정, 해고를 앞두고 있다면서요? 구글은 어떻게 지금 사람을 줄일 계획인가요? 예, 최근에 그 3만 명 정도의 인력을 광고 쪽에서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챗 GPT나 오픈 AI처럼 생성형 AI한테 이제 광고를 네가 만들어봐라 이렇게 시킬 수 있으니까 그 동안에 이제 사람이 주로 광고를 만들었었는데 이런 이제 광고 플랫폼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인력이 이제 불필요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 알파벳 산하의 자회사 모든 부분에 걸쳐서 한 12,000명 정도를 줄여나가겠다. 예, 전체 인력의 한 6% 정도. 근데 이게 1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 계속 인력이 늘어가던 회사가 인력을 거꾸로 줄여간다는 게 굉장히 이제 사회에서 보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잘 나간다고 했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인력 구조 조정을 취하니까 뭐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당황스럽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구글이 뭐 인공지능 개발에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 중에 한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열심히 개발했더니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꼴. 광고를 다 AI가 다 만들어주는데 광고 문구 이미지 뭐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죠, 구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인공이라는 말 자체가 보통 이제 사람이 하는 일, 그만큼 이제 그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 AI로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 플러스 알파까지 다 포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뛰어난 영역, 특히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기억이라든지 이런 메모리에서는 훨씬 뛰어난 영역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정 영역 부분에서는 AI가 대체할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사람이 했던 영역 중에 상당 부분을 AI가 가져가고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뭐 AI 기업이라는 구글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이제 그게 확정까지는 아닙니다. 아, 현재 그래요? 예, 검토를 하겠다라고 검토를 했기 하는 때문에 정도 수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거는 예. 이미 이제 구글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나면은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팡이라고 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들도 그런 구글의 그런 행동들을 좀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플랫폼 광고가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절반을 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네. 그런 광고 문구를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인공지능이 뭐 짧은 순간에 몇 초 안에 해버리면 네. 정말 인력이 정말 필요 없게 되나 되는 보죠. 거죠. 예. 그 많은 인력을 지금 그래서 줄인다 이런 네. 계획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걸 이제 배치 전환을 한다든가 예. 그런 고민을 기업 쪽에서 했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구조 조정하면 인력을 먼저 정리하는 쪽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예.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단칼에 정리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전환을 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결국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전환이 되겠지만 상당수는 회사를 떠나야 되는 전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구글은 아직 김 교수님 의하면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략의 계획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조금 윤곽, 어떻게 인력을 구조정한다 그런 윤곽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없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AI와 같은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이런 이제 아예 산업에서 전반적인 그 특정 기업 기술 자체가 전체의 혁신이 만들어내는 파괴적 혁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파괴적 혁신과 같은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은 예. 뭐 저희가 뭐 그전에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많이 이전에 새로운 산업들을 많이 대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더라도 네. 예, 뭐 구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예. 분명히 이제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예. 전체적인 뭐 인력의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축이라든지 인력의 재배치를 하던 일을 좀 바꿔서 해야 되는, 참 직장인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확산되면 이제 구글의 경우는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가 뭐 사라질 가능성이 뭐 높은 업종이라든지 네. 아니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확산이 되더라도 이런 일자리는 끝까지 지켜질 것이다. 뭐 그런 일자리를 좀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네. 그 노동 시장에 관련 미래 예측을 해서 AI에 노출된 정도를 가지고 많이 노출될수록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노출된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가 영향을 받거나 없어질 것이다. 직업의 12% 정도. 네. 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보다는 남자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남성 일자리가. 예. 그리고 예. 수입이 많은 고급 일자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고소득 일자리가 네. 뭐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사실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뭐 회계사 일자리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니, 한국은행에서도 보니까 회계사가 노출도 AI 노출도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회계사 인기가 여전히 나쁘지 않거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저 같은 세대야 뭐 이제 끝나가는 세대지만 젊은이들은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맞을지 틀릴지. 근데 거기서 이제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는 화학공학 관련된 일자리, 또 이제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뭐 기관사, 또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이제 위험하다 AI 쪽으로 주로 이제 관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투입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쪽의 인력들인데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런 인력 말고도 이미 우리 사회에 AI나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영향으로 많은 일자들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그 번역 기능 같은 거라든가 번역사들의 역할이라든가 또 우리 쉽게 그 식당에 가면 요즘 이제 서빙 로봇이 많지 않습니까? 네. 또 방송에 보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 닭튀김, 치킨 같은 것도 전부 그렇죠. 자동으로 튀기고 커피도 자동으로 만들고 이런 일자리들이 이미 우리한테 많이 와 있고요. 네. 요즘에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서 저금하거나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네. 굉장히 우리 쪽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인용한 한국은행의 그 보고서, 노동시장 병어서를 보니까 네. 인공지능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노출 정도가 높으면 대체되기가 좀 쉬운 쉽고, 편이고 네. 노출 정도가 낮으면 대체되기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네. 지금 보니까 대체되기가 어려운 직종, 노출도가 낮은 직종의 교수도 상당히 위에 있네요. 두 분이 교수님이신데 네. 일자리가 좀 안전하고 네. 또 아까 보니까 기자, 아나운서 저도 대체되기가 조금 어려운 걸로 네. 나와 있는데 저게 좀 정확하지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좀 걱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네요. 뭐 연세를 봤을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예, 기자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한국은행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네. 아까 고소득자가 좀 대체되기가 쉽다 또는 단순 노동자가 대체되기 쉬울까? 그 소득계층이라든 이런 걸로 볼 때는 어떻게 대체되기가 쉬울까요? 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존에 뭐 사실 AI 이전에도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한참 이제 많이 뜰 때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뭐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뭐 이제 생산직을 많이 대체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들은 좀 저학력이나 중간소득 근로자들에게 좀 큰 영향을 많이 미쳤다. 로봇은 예, 네. 부분인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AI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고학력이나 고소득자 같은 그런 전문직 근로자들의 이런 우리가 이제 직군들 이런 직군들이 AI 노출 지수가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기존에 우리가 좀 접했던 좀 이제 뭐 우리의 뭐 직장을 좀 뭐 일자리를 위협하는 예. 그런 기술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 쉽게 대체하는 일자리와 예. 지금 인공지능이 확산하면서 대체하는 일자리는 좀 직종이나 직군을 좀 다를 차별화가 수가 될 있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뭐 전기차 전환에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이 인력을 줄이고 특히 AI 확산되면서 관련 일을 뺏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확산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공포감에 두려움에 네. 떠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 일자리 사라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량으로 보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줄어들지는 같다. 않는다. 그래요? 다만 네. 내 일자리가 계속 갈 거냐 그 얘기는 아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이제 일자리에 관련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네. 한쪽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디즘적인 사고라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줄어든다. 기계 봐라. 전부 사람을 대체하지 않냐. 자동화로 예. 사람을 대체했다. 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생산성이 1000배가 향상이 됐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일자리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구상의 이 많은 인구들이 더 많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성은 어떤 형태로든 AI가 또 만들어내고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지만 결국은 또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자리가 계속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으로나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의 수급의 증감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가 재밌는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AI로 인해서 기술 혁신이 새로운 직업 창출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총량 자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 예, 얘기를 했는데 지난 80년 동안에 이 늘어난 일자리의 85%가 신기술 중심의 새로운 직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발전으로 인해서 분명히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해서 예. 노동자들이 해당 분야로 이렇게 새롭게 이제 개편되는 그런 해당 분야에서 새롭게 고용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 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예. 저희 자료를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2030년에 AI 도입으로 인해서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늘어날 거다. 약 한- 2030년까지? 예, 맞습니다. 한 220만 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로 이제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요? 물론 이런 기관들이 발표하는 자료가 항상 정확할 수는 없죠. 아무리 미래 예측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국내외 전문 기관들에서 이런 수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예. 저희가 꼭 이렇게 AI 때문에 모든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멸한다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도 나올 거다라고 좀 그러네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김 같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골드만삭스와 직업능력개발원의 향후 일자리를 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전해주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인공지능이 아무리 확산돼도 내 일자리 뺏길까 좀 걱정이 좀 덜해지는데 네. 아까 교수님은 전체 일자리가 늘지는 않더라도 내 일자리는 그대로 지속되기 어렵다. 그러면 네. 내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네. 경우에는. 네. 그러면 어떻게 산업 변화에 대해서 기업이나 정부는 뭐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에 계속 내가 적응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도 계속 그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내 기술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금방 이게 낙후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진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제 이런 변화에 계속 유용한 사람이 될수록 자기 자산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그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은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 뭐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거기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 사라지는 일자리 그런 데 대한 어떤 예측 정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면 거기에 어떻게 내가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예.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김 교수님께서 AI 확산으로 이 지식 노동자라든지 단순 노동자가 뭔가 영향을 받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는데 네네. 혹시 격차가 더 확대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우려는 조금 기우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일단은 뭐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당연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무조건 AI 확산이 필연적으로 지식 노동자랑 단순 노동자의 간의 격차를 확대하고 더 양극화를 시킬 거다라고 단정 짓는 거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AI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예. 변화시키고 새로운 영역을 좀 필요로 하는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절한 재교육이나 그런 뭐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뭐 격차 자체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뭐 평생 교육이라든지 뭐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좀 계속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확산돼도 전체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다.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공습에 따른 일자리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익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